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8% 상승하면서 양증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8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3,200억 매수하면서 오늘 양 투자자가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400억, 기관 투자자가 700억 매수하면서 마찬가지 2,100억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강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코스피는 지금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양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21선 근처에서 지수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잠깐 이렇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 금요일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이제 하방으로 계속 이 바닥 라인을 공통적으로 찍어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상단 라인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추세는 하방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다행히도 매수를 해 주었고요. 새해 첫 거래일에는 매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어제보다 더 많은 매수를 해주면서 2,8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에 줄곧 매도를 하다가도 잠깐 이렇게 하루 정도는 매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이제 이어지는지를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도 사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고 나머지는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에 이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 투자에 대한 매수는 이 코스피를 끌어올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FOMC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금리 정책도 대충은 이제 윤곽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셋째 주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금리와 미국이 이제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는 일단은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잘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제 705포인트로 좀 더 올라왔고요. 확실히 이제 바닥 라인에서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코스닥은. 근데 이제 61선을 넘지 못하는 추세가 이제 몇 달 전부터 거의 뭐 올해 여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넘어갈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볼 거고요. 지표가 좀 밀리게 되면 코스닥도 상당히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1,400억 매수를 하면서 어제 매도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좀 더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뭐 크게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는 다운 나스닥은 또 이제 하락을 했고 상해 종합도 최근에 이제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아직 휴장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증시들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조금 더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환율이 이제 가장 이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1470.7원입니다. 1.3원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뭐 계속 환율은 위로 받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한국은행과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기재부가 계속 이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제도 이제 국정이 좀 안정화되었다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해외 국민연금이 해외 이제 자산들을 매각해서 환 해지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달러를 매달 한 40억 달러씩은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환율에 대한 안정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지금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툭툭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 인위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제 인위적인 하락 이후에는 달러가 크게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시면 지금 일주일치를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툭툭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눌리는 듯한 그래프들이 자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당국에서 계속 이제 환율의 하락을 시도하고 있는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쭉쭉 눌리고는 있지만 어제 이제 발표한 이후에도 다시 그대로 이제 원복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제 장이 열리면서 다시 떨어뜨렸지만 또 그대로 다시 원복되는 모습이고, 환율이 지금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데이터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이 달러에 대한 강세가 아직도 약화되지 않았다, 강하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달러에 대한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 108.9포인트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높아진 이후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지금 109 지표에 지금 도달한 상황이고, 연중에 거의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우리나라가 환율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근본적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엔화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대비 약세를 띠고 있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때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엔화에 대한 가치를 급격하게 올렸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일본은행이 이제 160엔, 이제 1달러당 160엔 근처로 갔을 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12월에는 인상하지 않았는데 이제 1월 달에 들어왔을 때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일본의 이 자금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달러에 대한 자산을 지금 매각하기보다는 한국의 자산을 먼저 매각을 해서 엔화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 입장에서는 덜 이제 손실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일본의 금리가 상당히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지금 1월 25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미국의 채권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안정화되는 듯 하면서도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코 이게 빠르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안정화되는 듯 하면서도 4.6% 근처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낮다라는 것인데, 코스피 저평가를 투자하겠습니까? 미국의 채권 가격이 낮아져 있을 때 투자를 하겠습니까? 코스피의 웬만한 배당주보다 지금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코스피에 대한 수익률이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렇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모든 자산들을 미국으로 끌어다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봐야 되고요. 원자재 가격도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73달러 부근이고, 천연가스는 조금 이제 급등을 무마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3.5달러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탓에 이 천연가스가 연중 최고치를 찍었고요. 이전에도 이제 이 수준에서 한번 팍 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3.5달러에서 또 한번 올라갈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는 보합 수준으로 미국 증시는 지금 보합에서 조금 이제 상승 중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은 변화 없습니다.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는 보합 혹은 약 하락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증시가 좀 특이하게 오늘 올라가긴 했지만 뭔가 이제 이 상승이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불확실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국민연금에 환해지 기대감이 있다. 당분간 1460원 안팎으로 환율이 움직일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러 가치가 이제 2년 만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높은 지점인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내리느냐가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경기가 이 터지기 전에 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혹여라도 지금 연 단위로 이제 이 환율에 대한 강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이제 이렇게 투입시켜서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보셨듯이 지금 이제 1470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일에 발표했던 그 시기보다 환율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나온다고도 했는데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때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국민연금 환해지 물량 경계감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근데 뭐 그게 지금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이 일단락이 된다고 한들 한국의 이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내년에 최대 3번, 뭐 적어도 이제 2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금리는 많이 내려봤자 2번밖에 내리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1월 28일 정도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이 얘기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금리를 많이 내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금리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상승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컷 국민연금 끌어다가 환율을 방어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방어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금리를 계속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 끈다고 물을 부어놓고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시켜서 불을 때우는 그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효과가 이제 보여야 될 텐데 이게 국민연금이 매달 약 40억 달러를 매도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 업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안정에 기여한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 40억 달러 갖고 안정화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630억 달러에서 4,160억 달러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개월 동안 500억 달러가 날아갔거든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지금 40억 달러 해봤자 360억 달러 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억 달러 투입해서 환율을 안정화시켰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이 22년 1월부터 22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럼 22년 1월부터 22년 10월까지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22년 1월이 자 1188원이었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 이게 환율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뭔가 쏟아부은 것 같아요.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근데 이게 22년 10월 달에 지금 이제 피크를 찍습니다. 1430원. 1100 중반 정도에서 1430원 가는데 지금 이제 500억 달러 수준을 쓴 거거든요. 그 뒤에 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떨어진 이유가 뭐죠?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서서히.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때와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급등 구간이 또 몇 개월째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간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500억 달러 태웠는데 이번에도 500억 달러 태우면 외환 보유고가 3,600억 달러까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발표가 될 텐데요. 그 외환 보유고에 대한 감소액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저런 환해지를 동원해서 지금 환율을 방어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뭔가 환율 시장이 쉽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투입시켰다라고 발표를 하는데도 안 떨어진다라는 거. 과연 어떻게 될지, 네, 이것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월 달은 지금 뭐 코스피 저점에서 올라갔다, 좋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일 것 같고, 최소한 1월 말까지는, 설 지나기 전까지는, 지난 다음까지는 좀 관망세를 가지면서 안전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마쳤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